예, 안녕하세요. 제리 아빠 재테크를 함께 공부하는 아빠 유윤수입니다. 지지난번 해가지고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은 무엇이고 현재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다주택자들이 뭘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그 절세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잘못하면 세금 폭탄도 맞을 수 있고 12월 달에 종부세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다주택자들이 그 고민과 투자 절세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게 항상 즐거워서 하지만은 스트레스도 가끔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무감도 있어야 되지만 또 시청자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PT도 만들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업로딩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책에 대해서 부동산 책이나 컴퓨터 책이나 여러 가지 다수의 책의 저자지만은 유튜브가 책 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결론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이에요. 제가 다뤄야 될 주제는요. 다주택자들이 고민과 이제 투자 절세법인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다주택자들이 누구면서 그 주택 소유 현황이라든지 그들이 소유 현황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비중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는 거주 지역별 다주택자들이 소유 상황, 그 성별, 연령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위부터 10분위별 주택 자산가액에 대한 통계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들이 평균 주택 수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통계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현재 미 연준이 2024년도에 이제 기준금리를 예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가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또 환율도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그리고 기타 채권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상수지는 또 그만큼 또 확대돼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참 불확실합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2024년도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 예측을 갖다가 한번 조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기본이 되지만은 다주택자로서 투자 시에 절세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솔직담백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차후에는 저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다지 도움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갖다 끝까지 좀 시청하시면요, 중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에요. 이 주택 소유 현황을 잠깐 이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1년도에는 1,508만 가구였는데 2022년도에는 1,530만 가구입니다. 21년도 대비 중간에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21년 대비 22년 주택 소유 변화를 보시면요, 주택 수가 96만 가구가 주택수는 증가했습니다. 또 반면에 주택수가 65만 가구로 감소했어요. 21년 대비 22년 현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증가와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한 68만 가구 됩니다. 68만 명. 그리고 유주택자가 이제 아무래도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버겁다 보니까 특히 22년도, 21년도는 그래서 주택을 갖다가 매각한 경우가 37만 명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 다주택자 이 비중 추이를 보시면은요, 지금 2017년도부터 2022년도 통계청 자료인데 대부분 15%, 16%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지금 현재 22년도 말에요. 14.9%입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이 14.9%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1530만 명 대비 대략 228만 명 정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사실은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그래프를 갖다가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사실 여기 보시면은 서울의 이제 수도권, 서울에 지금 대강 한 5만 가구 정도가 이제 그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요가 많았다는 겁니다. 2020년도, 2019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21년도 보면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통계가 평균적으로 아마 이게 지금 뭐 100K 되니까는 상당히 지금 많은 양의 거래량입니다. 근데 지금 반면에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생산 요소 어떤 수급 차질, 뭐 인건비도 오르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재값도 오르고 뭐 시멘트값, 뭐 콘크리트라든지 뭐 알루미늄값 이런 것이 오르다 보니까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급도 안 되면서 지금 상당히 또 금리도 상승함에 따라서 이게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지금 현재는 지금 뭐 8월달, 9월달, 7월달 한 3,500건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음번은요. 지금 사실은 이게 다주택 고민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고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표는 지금 주택 소유자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요. 이 전국 여기 보시면은 2건 이상을 소유하신 분들이 14.9%,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9%인데 1530만 가구 대비 228만 명입니다. 대부분 지금 소유자가. 지금 2건은 지금 180만 가구입니다. 180만 명이고요. 3건이 28만 명. 4건 이상 소유하신 분들이 7만 명. 5건 이상이 11만 명입니다. 2건 이상 소유하신 분이 228만 명인데 또 반면에 10채 이상 소유하신 분들이 4만 1738명의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 중에 이제 10채 이상 중에는 여기 보시면 11채부터 20채 이상은 뭐 2만 5,594명, 21채에서 30채는 6,700명 정도, 31채에서 40채는 1,573명, 41채에서 50채는 945명, 51채 이상이다 그러면 1,693명입니다. 그래서 10채 이상일 경우에 4만 명이라는 건데 사실은요, 이게 지금 30채 넘어가게 되면 개인이 사실은 이걸 갖다 매매 체결이라든지 또는 전세 임대차 맞추기 어렵습니다. 다 법인화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무주택자가요, 사실은 10가구 중 4가구입니다. 이 총 954만 1000가구로 지금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은데 연령대별 이제 소유자 통계인데 남녀별로 지금 여기 보면 1,530만 전체 이제 전체가 이제 1,530만 명인데 가운데 이제 남녀가 이렇게 지금 828만 명, 702만 명, 뭐 54%대 한 46%, 한 8% 정도 이제 남자가 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령대별 보시면 이거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평균적으로 40세부터 49세, 50에서 59세, 60에서 69세, 40대부터 60세대가 대부분 지금 거의 한 70% 정도 지금 332만 명, 385만 명, 338만 명 이렇게 지금 주택을 갖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 70%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30세 미만은 27만 명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매년 사망자가 32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연령대별로 소유하신 통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는 지금 주택 그 자산가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하위 10%에서 상위 10%까지 이제 분위별 현황을 갖다가 여기 지금 조사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10분이다, 9분이다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 10분이다 그러면 상위 10%인데 가구당 주택 그 자산 가액이 12.16이지 않습니까? 억 원이면 12억 1,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 평균이 지금.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상위 10%의 평균이 사실 주택가액이 12억 1,600이고 이분들이 소유한 것이 평균 소유 주택수가 한 2.4 하나 정도, 한 두 개 내지 세 개의 중간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9분위에 계신 분들, 보통 한 20%, 상위 20% 안에 드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 연준에서는요, 내년 3월에 기준금리를 갖다 인하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라고 있는데 여기서 예측하는 것이 이제 2025년도 말에 2.35% 금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다시피 유가도 지금요 90불이었는데 현재 지금 80불 아래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값이라든지 어떤 경유값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높습니다. 그러나 많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고 있고 채권금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5%까지 갔는데 이거 10년차 매물이 지금 한 4.5%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4.3%, 4.4% 정도. 환율도 상당히 오를 것 같았었지만 달러가 강세로. 그러나 지금 1,350원까지 가다가 지금 오늘 환율 보니까는 1,200 97원, 96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사실은 정부에서 은행에 사실은 어떤 금융을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하나은행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4%대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4% 중반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금리를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 경상수지도 5개월째 연속 흑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부 다 부동산 시장이랑도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에서 지금 내년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L자 횡보세를 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이제 서울 또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그분들이 예측하는 것은 1%에서 한 2% 정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이거보다 더 사실은 어떤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리고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에서도 건설 투자 경기는 반면에 올해보다 2.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만한 어떤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사실은 아주 기본적이면서 지금 기본적인 걸 갖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이 투자할 때 절세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를 갖다가 제가 고민해 보니까는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자기가 아파트든 다세대 주택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간에 사실은 등기를 하려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세가 지금 상당히 국회를 비준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사실 다주택자들이 사실 부자면서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분이면서 투자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주택 수를 늘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사야 되는데 이분들이 주택 수를 늘릴 수 없는 구조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취득세가 지금 8.4%입니다. 이 중과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이 국민 평형 이상일 경우에는 9%까지 돼요. 여기다 또 지방세 1.1% 하면은 9.9%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이 취득세가요, 국민평형의 경우 12.4%입니다. 여기다가 아마 지방세 1.1%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평수 이상일 경우는 14.3%입니다. 그럼 여기다 1.1%하면 얼마입니까? 뭐 14.7%입니까? 뭐 엄청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취득세라는 것이 지금 6억을 기준으로 해서 6억 미만, 6억에서 9억, 9억에서 이상일 경우는 1, 2, 3%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득세까지 합하면 1.1%, 2.2%, 3.3%에다가 지방세까지 합하면 뭐 한 3.5% 정도 해당되는데,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히 이 취득세 중과가 이게 지금 투자자들, 다주택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세월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무주택자일 경우에 10억 원 주택을 매매 체결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억 이상일 경우는 3%입니다. 지방세까지 합하면 3.3%인데 뭐 중개비용 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농특세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5%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중개비용 내고 법적인 등기할래 법무사 비용 내면은 뭐 3% 후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3%만 기본적으로 잡아도 지금 현재 3천만 원이에요. 근데 2주택자일 경우에 조정지역 대상의 2개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8.4%입니다. 그럼 8,40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또 지방세 내야 되죠. 84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럼 뭐 9,340만 원입니까?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4%입니다. 1억 2,400만 원을 내야 돼요. 여기다 지방세요. 그리고 만약에 32평 이상이다. 85평방미터 이상이다. 13.4%를 적용합니다. 10억에다가. 그러면 1억 3,400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절세 팁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도세 비과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이면서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2주택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가장 기본이에요. 등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택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급지를 구입하고 비과세 요건 한 2년을 채운 다음에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매도하고 다시 1세대 1주택을 갖다 유지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절세 팁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전략이 절세 방법이다. 비과세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매수 때 조정 대상 지역,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지적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수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과거에, 지금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은 해제됐기 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가 아니냐, 12억 이상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3년 안에 조금 전에 팔았듯이 팔면서 중과세 없이 비과세를 갖다가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최고의 그 절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 차액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양도세, 지금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절세 팁을 갖다가 지금 그 PDF 자료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단순한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비과세 요건 중에서 세대 구성원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뭐 자녀분들, 아들, 딸이랑 같이 사는데 아들, 딸들이 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빌라를 가지고 있다, 또는 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또 틀려집니다. 그 2주택자로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지붕항에 살 때는, 부모랑 같이 살 때는 세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대 분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이런 문제가 사실 적어된다면은
자기가 편하게 학교 근처라든지 또는 직장 근처로 세대 분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덜 낼 수 있는 어떤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절세 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상급지로 주택을 구입하고 상급지 주택을 구입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비과세 요건이란 것은 2년 거주를 하면서 사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입한 날짜로부터 3년 안에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비과세 요건을 갖다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미천하지만 동영상을 끝까지 여러분이 시청해 주셔서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편집하면서 업로딩을 하면서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 조회수인데요. 사실 부담감이 많습니다. 칼럼도 써놓고 저자면서 했지만은 이 유튜브를 좀 늦게 시작했고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어떤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의 어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